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겨울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여기서 상방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가 사실 우리는 더욱더 관심이 가겠죠. 내가 물린 삼성전자 75,000원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물린 하이닉스 120만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겠습니다. 짠!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지 했고 우리 시장에서 또 한 축, 정말 많은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버텼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잘 버텨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큰 주요 이슈는 지금 여전히 칙포 동맹 이야기잖아요. 네. 요거 리포트 많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유독 많았거든요. 사실 이제 수출을 못한다고 하는 게 디램이나 낸드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인 거래처가 끊기게 된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분류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구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좀 사례가 이제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즉 LCD 쪽에서는 정말 최강자였는데 네. 이게 중국이 하나둘씩 기술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저가형 양산 모델을 그냥 완전히 그냥 시장에 뿌려버리니까 가격 깡패. 그죠. 품질은 좀 낮지만 그래도 가격이 거의 반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 상품들을 시장에 내놔버리니까 폭삭 망했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아는 분들도 그렇고 거의 10년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양산형 제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 중국이 또 작년, 재작년 해서 반도체 굴기. 역시 네.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돈을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몇십조, 몇백조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글로벌에서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 그냥 내수 정도로만 커버할 정도로는 시장이 크게 됐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계속 기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반도체 하는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중국 반도체는 사용 선고가 내려졌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는 매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계속 첨단 공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가고 기술을 연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성장세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못 올라오고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올 테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윈터 이즈 커밍인데 윈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매력도가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큰 고객사를 잃게 되니까 악재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계속 이 중국을 가만히 내비두면 얘네는 그 기술력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 LG 디스플레이 사태처럼 가격으로 막 또 후드를 펼 수 있으니까 요런 애들이 나중에 기펴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인 거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게 워낙 싸기도 했는데 장기 악재들이 이제 제거를 미국에서 시켜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또 하나의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 보고 있을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미국이 이미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하이닉스의 재고가 급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출 금지가 되기 전에 물량을 땡겨서 사면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한 분기가 정말 엄청나게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재고죠. 재고를 단기간에 끌어서 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겨울이 빨리 끝나고 내년도의 사이클 지금 계속 이슈들이 되고 있는 DDR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겨울이 빨리 와서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 빨리 재고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DDR5라던가 반도체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그럼 그때는 다시 상향 그 사이클 탈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사실 예전에 방송 같이 했었을 때도 저희가 뭐 반도체 빅사이클 왔다 이런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어려웠다라는 시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항상 공포에는 사야 되는 거고 남들과 모두 같이 환희할 때는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시장이 온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겨울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여기서 상방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가 사실 우리는 더욱더 관심이 가겠죠. 내가 물린 삼성전자 75,000원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물린 하이닉스 120만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겠습니다. 충분히 내년도 초중반까지는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버티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겨울이지만 봄이 올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봄을 기다려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던가 해외 기업들도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경기 침체될 걸 감안해서 감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산이라는 시그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겨울을 아예 그냥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라고? 그죠. 이제 보시면은 선언을 할 때가 저점이었어요. 항상 보시면은 경기 침체도 그렇고 선언을 하는 순간 저점인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합니다. 첨단 공정으로 수율을 더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감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재고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줄게 된다라가 지금 악재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해요. 근데 2등, 3등인 마이크론 혹은 이제 키옥시아가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미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굳이 내가 얘네들이 감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감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제 현금도 많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금 유불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겨울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으로 감산을 하겠다. 투자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 너네가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디램 재고량은 줄어드니까 베니핏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예전에 또 한 번 정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가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감산을 하지 않겠어. 근데 그 사이클이 결국에 적중을 해서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디램 1위가 올라가게 됐던 게 86년도, 87년도 때 반도체 호황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감산도 안 했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1위를 올라선 거예요. 이미 사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시장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높아진 체력으로 즉 이제 남들과 다른 현금 보유량으로 겨울을 버텼기 때문에 사이클이 왔었을 때 1위로 올랐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5만 원대면 그냥 묻지마로 매수를 하고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묵혀둔다면 그래도 7만 원,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다. 메모리 사이클도 다시 올 거고요. 비메모리 사이클은 어렵지만 TSMC를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2등으로 베니핏만 많이 얻어간다면 저는 현재 반도체 주가는 매수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롱텀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기 좋은 주가가 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삼성전자가 솔깃하긴 한데 5만 원대 뭐 묻지마 매수라고 하지만 매수할 돈이 그죠. 다들 여력적으로 좀 부족하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7만 원과 8만 원대 이제 내가 이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추가 돈을 투입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장 때 상승을 못 누리는 그런 악성 재고들을 다 떨쳐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살릴 수 있을 만한 애들만 살리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롱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올 하반기만 보고 이거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최단기보다는 오히려 길게 보는 게 적중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사실 단기간은 먹을 자리가 많지 없을 것 같아요. 또 10만 원 또 가고 또 6만 원 가면 또 매도 물량 나오고 망치로 이제 위에서 뿅망치 뿅뿅 때리겠죠. 그러면은 지금 탄력성을 좀 이용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버텼으면 밑에 반도체 하위 밴드들은 조금 더 탄력성이 많겠죠. 그래서 반등장 때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많이 빠진 중소형주를 공략해야지만 수익률이 조금 더 시장 대비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대형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전략을 쓰신다면은 조금 더 슬기로운 이제 투자 전략을 사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소형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핑퐁핑퐁 할 수 있는 반도체주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DB하이텍, 원익IPS가 생각나는데 얘네는 또 몸집이 너무 큰가요? 아니면 요거 생각하면 괜찮은가요? 사실 장비주들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시면은 조금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재를 보자. 그죠. 근데 장비는 일단은 하이닉스도 장비 투자는 줄였죠. 네. 그러면은 장비는 조금 겨울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소재와 부품 정도는 오케이. 근데 장비는 조금 더 다음 사이클을 노려봐야 되고, 사실 원익 IPS 너무나 다 좋다고 해서 맞아요. 사셨다가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이클은 분명 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이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소재와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소재주들도 좀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주들 뭐 ISC나 최근에도 기판주들도 다시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결국 잘 버티는 이유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주를 또 보시겠죠. 방금 이제 DB하이텍 말씀해 주셨는데 DB하이텍도 좋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거품도 많이 빠졌고 단기 이슈였던 분할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최우선,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DB하이텍으로, 근데 소재 쪽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동진세미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맛있는 게 많아야지만 그런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는 동진세미캠, 부품은 ISC. 워낙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고 시장에서 잘 버틴 그런 기업들이 호황기 때 오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해서 탄력적인 반도체를 원하시면 DB하이텍, 소재는 동진세미캠, 부품은 ISC, 이렇게 세 종목으로 제가 딱 압축시켜 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시야를 이렇게 짧게 두지 말고 좀 넉넉하게 잡아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게 버티셨겠지만 더 버티는 수밖에. 네, 사실 이제 보시면은 다들 어느 정도 희망은 좀 접어두시고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요. 전략을 잘 짜셔서, 지금은 이제 묻지마 매수보다는 내가 하는 매수 버튼이 옳은지 옳고 그른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서 한번 좋은 전략들을 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버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는 정말 상승장에서 또 김지만 팀장님 만날 수 있도록 제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